러시아는 지금 유럽을 상대로 조직적인 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에서 세 번째 공장이 예기치 않은 사고와 화재를 겪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새벽, 핀란드 인마트라에 위치한 스토라엔소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장이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이 공장은 국가 방위 산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오늘 라트비아 대통령이 제시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내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현재 자국 상공을 비행 중인 영국 드론과 관련해 영국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크렘린이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모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크렘린은 영국에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섬 근처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기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 탄약 공장이 폭발했고 불가리아에서도 또 다른 공장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역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신임 인사가 비밀리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가 크렘린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모든 최근 사건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시작해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 목재 산업회사인 스토라엔소이게 공장 부지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그 후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은 러시아 국경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중유 저장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스토라엔소를 재생 가능한 소재와 목재 섬유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기업입니다. 그리고 예비평가에 따르면 공장 부지에 약 53제곱미터의 중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는 2시간 조금 넘게 걸려 진압되었습니다. 이 작전에는 약 15개의 구조부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핀란드인들은 이 사건이 반드시 러시아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공장 화재가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앞서 8월 13일 로마 근처의 대형 탄약 공장에서 폭발과 그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KNDS MO 이터리 공장의 화약 프레스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육상 및 해상 방어용 중대구경 포탄과 고체 로켓 연료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는 불가리아의 무기 공장이 불에 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여기서 라트비아 대통령 에드가르스 링케비치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벨라루스 국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것은 미래에 언젠가 시작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라트비아 수사당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던 자선단체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련의 다른 사건들, 즉 사보타주, 도발, 그리고 스파이 행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유럽에서는 파괴 공작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비행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사건부터 방화, 심지어 청부살인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기를 지원하는 이들에 대해 러시아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위협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을 향한 것입니다.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영국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자면 키예프 정권의 범죄에 공모한 것에 대해 영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의 계기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오늘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뒷미션에서는 영국이 전쟁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됨에 따라 영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지 않지만 조만간 영국에서도 무언가가 불타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러시아인들의 본 모습이죠. 이들은 본질적으로 파괴 공작이나 방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해집시다.
러시아인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반년 동안 그 드론을 사용해 왔으니까요. 반년 동안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게 영국산 드론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언론이 이미 공개적으로 네, 영국산 드론이 러시아 영토를 날아다닌다고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으스대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해상에서 힘을 과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탈리그라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발트해의 독일 해안으로 프리기탐 아드미랄 카사토노프를 보냈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치르콘 미사일로 무장한 이 군함은 독일의 관광섬 피마른 근처에서 목격됐습니다. 그 군함은 위치 송신기를 끄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몇 주 사이에 발트해로 이동한 러시아 북방함대의 두 번째 군함입니다. 참고로 7월 말에는 이미 구축한 아드미랄 레브첸쿠가 그곳으로 파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프리기탐의 배치는 대머리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억류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 선박을 납포하겠다고 위협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8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에 유럽 국가들의 해적 행위와 강도 행위라고 부른 것에 대해 똑같이 대응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 선박에 대한 공격이 계획되는 해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 어디에서든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의장이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러시아의 대표적인 주정뱅이 딤카 메드베데프, 바로 이 사람, 푸틴의 측근이기도 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적대국의 상선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적의 이익을 위해 화물을 운송한다고 의심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 이탈리아의 공장에 대해 이미 언급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러시아가 어쩌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마 근처 칼리페로에 있는 KNDS 아마 이탈리 탄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장은 중대형 구경의 탄약을 생산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발사체용 고체 로켓 연료도 생산합니다. 그리고 라 레푸블리카 신문은 이탈리아 검찰이 이번 폭발과 불가리아의 유사한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행동당의 대표인 카를로 칼렌도는 정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는 이미 이탈리아 정부가 어떠한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공장 폭발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크로세토의 인용문입니다. 이것이 내부 문제 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공장들이 너무 자주 우연히 불이 나거나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러시아가 현지 주민들, 즉 돈을 받고 포섭된 유럽인들을 이용하는 새로운 전술로 전환했다는 것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들을 단 한 번의 파괴 행위를 위해 포섭해서 최대한 흔적을 감추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미 안타깝게도 혹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파괴 행위의 실행자들을 전혀 찾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 10일에 불가리아 중부 트랴브니아 근처에 있는 사업가 에밀리안 게브레프의 엠코 군수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트럭 중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탄약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게브레프의 공장이 우크라이나 군대의 포탄 등 여러 군수품을 이미 여러 해 동안 공급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장이 러시아인들의 파괴 공작에 노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폭발과 위협의 물결이 퍼지고 있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신임 인물이 몰래 크렘린과 협상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로드니 밈스쿡 주니어는 미국 미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는 6월에 외교관 여권을 받고
비밀 임무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는 러시아 미국 문화의 대화라는 세션에서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푸틴의 고문인 안톤 코비아코프를 포함한 크렘린 관료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어떤 대표단이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간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외교관 여권은 바로 국무부에서 발급합니다. 쿡 본인은 더러운 러시아인들과의 만남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 주제가 우크라이나와 트럼프 측근들의 비즈니스 이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트럼프 측 인사들이 푸틴을 찾아가는 이런 방문들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의 측근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금요일에 다시 한번 분쟁 동결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업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에게 파괴와 더 강경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협상 시도가 실패한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서방 국가들은 다른 비공식 채널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전직 관리들이 빈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는 같은 달에 바쿠에서 전직 독일과 러시아 관리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에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과 물류에 관여하는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론 공급과 관련해 영국에 대한 위협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채 독일 해안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라트비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이 피해를 계산하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신임 인사가 이미 비밀 외교 임무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는 크렘린이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어떤 징후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유럽 내에서 파괴 공작의 횟수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